다음 친구는 소유점 아래 몇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력자가 등장합니까? 똑같은 자릿수 문제입니다. 어떠한 2분의 1의 30승이라는 굉장히 작은 수의 성질이 궁금해서 사양록을 때립니다. 로그 2분의 1의 30승은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30승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 곱하기 로그 2입니다. 로그 2가 0.3010이기 때문에 결국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9.090인가 이렇게? 계산 안 틀렸죠? 그러면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큰 수의 자릿수랑 숫자별을 알기 위해서 사용록을 때리는데 걔의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해야 되는데 딱 해놓고 소수분과 정수분이 정수는 마 9, 소수는 0.09 딱 쓰고 답이 없는데요? 이 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음수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너무 맨날 조심하라고 하는데 맨날 틀려. 다음 막 나오면 음수는 이 상태로 안 돼. 얘는 결국은 뭐야?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0.09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얘가 양수일 때 양의 정수분일 때 그때가 정수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십 플러스 0.8191 해줘야 얘가 정수분이고 얘가 소수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쓸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양의 소수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언제 처음으로 영향력자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음수가 즉 정수부분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떼면 10에서 10번째에서 처음으로 영향력자가 나옵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푸냐? 1번 x가 100과 1000 사이일 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음 친구의 소수부분과 다음 친구의 소수부분이 똑같대. 그럼 세팅을 합니다. 로그 x는 n 더하기 알파로 하자. n은 뭐야? 그럼 n은 정수부분, 알파는 양의 소수부분이니까 이렇게 쓰겠지. 로그 x의 3승 얘랑 소수부분 똑같대. 그러면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야. 대신 뭔 달라? 정수부분 달라. 로그 x를 n 더하기 알파라고 세팅하면 로그 x의 세제곱은 그 두 개랑 소수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소수부분 똑같다 알파 넣고 정수부분 다르기 때문에 mn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mn은 정수, 알파는 다음 같은 범위에 있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세제곱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 뭐 하냐면 빼요. 빼면 마이너스 2 로그 x는 n 빼기 m이야. 그러면 정수 빼기 정수니까 이 결과가 정수인 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마이너스 2 로그 x가 n 빼기 m이야. 그럼 정수 빼기 정수가 정수야. 그러면 다음 로그 값이 정수인 걸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봐봐. 어떠한 로그 값이 정수라는 게 쉽지가 않아. 거듭 말하지만 로그는 무리수야. 거의 대부분 무리수란 말이야. 그런데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에서만 정수 나와.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세팅해놓고 잎을 바꿔주면 다음 로그가 정수니까 다음 로그가 정수인 게 몇 개 없는 거라고. 생각해봐. 루트 중에서 정수인 거 몇 개 없잖아. 루트 100, 루트 9 몇 개 없잖아. 마찬가지 다음번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범위를 쓰는 겁니다. x의 범위가 100부터 1000이라며. 그럼 얘를 만들어줘요. 로그를 쳐. 얘를 만드는 거야. 로그 100, 로그 x, 로그 1000. 로그 100 얼마예요? 10의 제곱이니까 2구요. 로그 1000은 세제곱이니까 이거 2구, 이거 3이야. 내가 자꾸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방향 마이너스 2 곱하면 부등방향 뒤집어지면서 마 6과 마 4 사이. 마 6과 마 4 사이에 있는 정수 몇 개? 정수라며. 정수 몇 개야 그러면? 몇 개 없어. 정수
마6이랑 마4에 얘가 등장했잖아. 내가 정수잖아. 그럼 정수는 마5랑 마4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두 번 풀어야 돼요. 첫 번째 마이너스 2 로그 x가 마이너스 5일 때 한번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 로그 x가 마4 일단 풀고요. 두 개 답입니다. 그럼 얘는 넘겼으면 로그 x가 2분의 5. 그러면 로그를 없애려면 양쪽에 지수를 치면 되니까 10 치면 지워지니까 x는 10에 2분의 5승이라고 답이 하나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 넘겼으면 로그 x가 2인데 마찬가지 10 해주면 지워지면서 x가 10의 제곱 해서 답은 요거랑 요거 두 개 나옵니다 라고 푸는 게 소수분이 같다 풀이야. 근데 얘랑 소수분의 합이 1일 때랑 얘랑 문제풀이가 똑같아요. 똑같이 풀 겁니다. 똑같이 푸는데 풀이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져갑시다. 그래서 어떠한 두 개의 친구의 소수분이 같거나 소수분이 합이 같으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어떠한 두 개의 친구의 소수분과 소수분의 합이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풀어요. 로그 x는 n 더하기 알파야. 그러면 n은 뭐고 알파는 뭐라고? n은 정수. 알파의 범위는 0과 1 사이. 0 들어가고 1 안 들어가고. 네, 세팅을 하면 그 다음 등장인물 로그 루트 x는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 얘는 알파야. 얘 소수분과 얘의 소수분을 더해서 1 나와야 돼. 그럼 알파랑 더해서 1 나오는 건 뭐야? 1 빼기 알파죠. 얘가 요 친구 소수부분, 정수부분은 다르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세팅이야, 세팅. 소수부분이 같으면 소수부분이 같다고 세팅하고 소수분의 합 1이면 소수분의 합 1이라고 세팅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수분 합 1이면 그 두 개의 숫자에 원래의 숫자에 관계가 있지만 일단 그건 뭐라고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루트는 2분의 1 앞으로 나옵니다. 뭐 해야 되겠어? 얘는 더해야 됩니다. 아까는 빼야 알파가 사라지는 거지만 얘는 더해야 알파가 사라져요. 결국은 알파 소수분이 지워지고 정수만 남아요 라고 문제를 푸는 것 때문에 더해버리면 로그 x 2분의 로그 x 그럼 더하면 2분의 3 로그 x 더했으니까 n 더하기 m 더하기 1이거든. 결국은 마찬가지 정수니까 얘가 정수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2분의 3 로그 x라는 어떠한 루트가 아닌 로그가 정수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풀어요. 아까랑 큰 차이가 없죠. 그러면 로그 7 x의 범위가 10의 7승과 10의 8승 사이. 내가 찾고 싶은 건 2분의 3 로그 x 양변의 로그를 쳐. 양변의 로그를 쳐. 7 로그 x가 7 등은 왜 생겼어? 7과 8 사이 2분의 3 양변에 2분의 3 쳐. 2분의 3 곱하기 7과 2분의 3 8 사이. 이거 얼마야 그럼 이거? 이게 얼마죠? 이게 2분의 21 이게 얼마야? 12. 그러면 2분의 21과 12 사이에 있는 정수 몇 개? 이게 얼마야? 10.5잖아. 그럼 되는 게 11밖에 없네? 이게 11밖에 없죠? 정수가 되는 게 11밖에 없잖아. 결국은 2분의 3 로그 x가 11이야. 그럼 로그 x는 11 곱하기 3분의 2. 그럼 이거 3분의 22거든. 잘 보면 로그 x의 소수분이야. 로그 x가 요거잖아. 그럼 얘를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분을 자를 수 있어요. 자르면 되죠. 로그 x가 요거면 이거 3의 21 더하기 3분의 1로 찔러버리면 7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로그 x의 정수분 7 소수분 3분의 1 내가 찾고 싶은 건 3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지. 상현호구의 정수분이 3이야. 그럼 봐봐. 실제로 이제 얘를 내가 프리2로 한번 해볼 건데 정수분이 3인 자연수의 개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떠한 n이란 친구가 있는데 걔의 사행록을 때렸더니 걔의 정수분이 3인 거야. 소수분이 뭔지 모르지. 그러면 로그 n은 뭐랑
뭐 사이야? 로그 n의 정수분이 3이라는 건 로그 n은 뭐랑 뭐 사이일까? 3이랑 4 사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왜냐면 알파가 지금 0과 1 사이잖아. 그러면 봐봐. 어떤 친구의 정수분이 3이래. 그러면 걔는 3과 4 사이겠지 당연히. 3은 되지만 4는 포함 안 되겠지. 그러면 n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니까 n의 개수가 x개니까 10을 쳐서 로그 날리면 10의 3승과 14승 사이에. 그러면 이 사이에 개수가 x개야. 그럼 얘가 1000이고 얘가 만이잖아. 그럼 1000과 만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외우는 게 좋다고 했죠. 자연수의 개수 공식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초등학교 때 하던 건데 자연수의 개수 공식이야. 1번 어떠한 x가 a랑 b 사이에 있으면 등호가 둘 다 안 들어가잖아? x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 빼는 겁니다. 왜냐면 기준이 둘 중에 하나의 등호가 들어있으면 자연수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얘보다 한 개 더 많거든?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얘보다 한 개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들어있을 때 자연수의 개수가 그냥 차야. 둘 중에 하나의 등호 빠지면 빼기 1. 만약에 둘 다 등호가 들어가면 하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원리를 이해했다면 가운데 거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들어갔을 때 자연수의 개수 공식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예요 라는 걸 알고 있다면 1번과 3번은 자동으로 가는 거지. 이게 자연수의 개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n의 개수는 뭐야? n의 개수는 그냥 빼면 되겠지. 그러면 만에서 첫 뺐으니까 9000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x. 이거 이제 또 안 할 거야. 초등학교 내용 초등학교 5학년 때쯤 했겠지. 하지 않았을까? 다 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역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 자연수의 개수가 y개래. 그러면 역수의 사용로의 정수 부분 어떠한 수의 역수 n분의 1의 사용로그 여기다가 로그를 때리면 얘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 소리야. 이렇게 더하기 알파 이렇게. 그러면 로그 n분의 1은 정수분이 마이너스 2면 얘는 뭐랑 뭐 사이에 있는 거야? 얘 정수분이 마이너스 2면 얘는 뭐랑 뭐 사이에 있는 거지? 마이너스 1과 마일 사이에 있는데 이거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알파의 범위가 뭐니까 0과 이 셈이 좀 더 커야 되겠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쁘게 쓰면 어떻게 돼? 얘가 로그 똑같이 바꿔주면 마이너스 1승 어떻게 돼? 뭐 해야 돼?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서 뒤집으면 1과 등호 뒤집히니까 1과 2 사이에 해도 돼?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뒤바뀌어지고 그럼 로그 날리면 10 하면 날라가고 n은 결국 뭐랑 뭐 사이에 있다. 10과 10의 제곱 10의 제곱 100 그러면 n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n의 개수는 100 빼기 10이니까 90. 그러면 답이 나왔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도 돼. 좀 더 쉽게 정수분이 1이라고 해볼까? 정수분이 1이면 결과론적으로 사용로그는 정수분으로서 자릿수를 체크하는 거잖아. 정수분이 1이면 몇 자릿수를 말하는 겁니까? 얘는 두 자릿수야. 그러면 두 자릿수인 자연수인 몇 개라고 물으면 두 자릿수는 뭐부터 뭐 사이야? 두 자릿수. 두 자릿수인 자연수는 10부터 99까지 아닌가요? 얘의 개수가 x개야. 그러면 10부터 99까지 몇 개 있죠?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되겠지? 둘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면 90개예요 라고 우리가
대괄통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즉 사용 로그의 정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다음과 같이 시간 안 쓰고 빨리 계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쪽 파트는 방금 요 내용과 요 내용 다 요 내용을 정확하고 엄밀하게 이해했다면 다음과 같이 좀 빨리 풀 수 있어. 이해를 못하면 겁나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겁나 열심히 써요. 근데 그러도 푸는 게 어디야?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한 친구는 극소수입니다. 그럼 풀면 초기 온도가 T0, T분 후 T, 다음 생성립합니다. 초기 온도가 20, 이게 T0, 20. 다음과 같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다음이 됩니다. 그대로 써요. T는 365는 T0 20 더하기 K 상수니까 냅두고요. 로그 8 곱하기 T 몇 분 지났냐면 8분의 9분 지났습니다. 요 식을 성립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요 말이 집어넣으니까 요거네. 이쁘게 쓰면 365는 20 더하기 K에 이거 얼마야? 지워주고 10. 그럼 K네? 그럼 K가 등장했네요. 340옵니다. 또 그 다음 시킨 대로 해. A분 지나면 T에 A를 집어넣으면 온도가 라지 T가 710이었습니다. 그럼 집어넣어요. 라지 T가 710이 되었을 때 T0는 여전히 20이고요. K는 345라고 찾아 로그 8 T자리에 A 들어갔고 이렇게 된 거지. 넘어가면 790. 미안. 690 340 나누면 2네요. 맞죠? 로그 날리기 위해 지수 때리고 지워지면 100은 8A 더하기 8A는 99 A는 8분의 99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이제 간단하죠? 지수함수를 배울 때 우리는 기본형,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a의 x승. 이때 우리는 a가 1이 아니고 a는 양수일 때만 그립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야. 그러면 다음 지수함수의 기본형 첫 번째, 함수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기본형을 뭘 알려주냐면 기본형은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를 물어보는 게 기본형이고요. y는 a x승, x랑 y의 관계에서 a밖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누가 관장한다? a가 관장한다. 즉 a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뀝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수함수의 개형은 기본 개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a가 2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맨 처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해봐야 되냐면 점을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로 가는 겁니다. 지수함수를 그리고 로그함수를 그릴 건데 지수함수는 점을 집어넣어서 그릴 거야. 이거 x의 0는 뭐예요? 0 넣으면 1이죠? a가 2면 이거 함수가 y는 2의 x승이잖아. x에 0 넣으면 2의 0승이니까 1이지? 0 넣으면 1 나오죠? 1 넣으면 2 4 쭉 올라가네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넣으면 4분의 1 쭉 내려가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개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a가 2일 때 그려본 거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친구만 점을 찍어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 내가 그리고 싶은 건 a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의 x승이야. 여기 또 점을 찍어 대입해보나요? 아닙니다.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얘를 그리는 거야. y는 2의 x승과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은 x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잖아. 그럼 함수 입장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함수의 그래프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뭐가 된다?
y축 대칭이 된다. 대칭이동. 우리 함수를 그릴 때 거듭 말하지만 함수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아주 기본적인 함수는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지만 그 뒤부터는 관계로 가는 건데 y는 2의 x승의 그래프랑 y는 2분의 x의 그래프는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함수 그래프의 입장에서 y축 대칭으로 시킨 거지. 그러면 y축을 접으면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도 1, 여기도 1.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항상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거듭 말하지만 정확하고 엄밀하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지수함수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그릴 수는 없어. 결국은 어떠한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지수함수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즉 그 함수의 그래프는 정밀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그리냐면 캐리커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캐리커처를 하고 싶어. 뭘 캐리커처 하죠? 캐리커처는 뭘로 해? 성질로서 하잖아. 함수의 그래프는 성질로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그래프가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수함수의 성질은 뭘까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성질은 뭘까인 건데 그럼 내가 일단 첫 번째 A가 A보다 큰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럼 다음 지수함수 성질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다음 함수의 성질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볼까요? 뭐 알지? 잠깐 옛날 거 예를 들면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한 점 기울기야. 직사방정에 제일 중요한 건 한 점 기울기거든. 결국은 다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기울기 A 한 점 y좌표는 B지. 그러면 결국은 1차 함수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함수의 성질은 y절편 즉 y축과 만나는 점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를 향해요. 오른쪽 위를 향해요. 바꿔 말하면 증가한다. 오른쪽 아래를 향해요. 감소한다. 이런 거를 알려줬겠지.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지?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였을까?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였을까? 꼭지점. 축의 방정식.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2차 함수를 그려주세요 하면 꼭점 찍고 아래 볼록이 위로 볼록이 이 정도로 그리잖아. 그러면 꼭점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축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입장에서 성질이라고 말하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x의 범위랑 y의 범위야. 1차 함수는 오른쪽 위를 쭉 하거나 오른쪽 아래를 쭉 하기 때문에 정의역, 치역이 모든 실수야. 제한이 없단 말이야. 2차 함수는 꼭점이 찍히고 아래 볼록이면 치역이 뭐야? 정의역은 거의 대부분 모든 실수고요. 특정한 제한 조건이 없다면 얘는 치역이 q 위에만 있기 때문에 치역이 y는 q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에 중요한 건 어떠한 특정한 정점,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정점, 꼭점, 혹은 어떠한 대칭을 갖는가, 대칭축, 치역, 정의역 정도를 요구했다라는 거지. 이게 2차. 유리함수는 뭐가 중요하죠? 유리함수는 뭐가 중요해? 유리함수는 뭐가 쟁점이야? y는 x 빼기 q분의 k 더하기 q가 있습니다. 그럼 유리함수에서 맨날 뭐 했어? 뭐 구했어? 맨날 유리함수에서 복수 한번 하세요. 1차, 2차 유리무리 복수 한번 해. 집에 가서 유리함수의 중요한 건 뭐다?
뭐라고요? 점근선. 어떠한 함수가 어떠한 직선으로 무한히 다하가 돼 닿지 못하는 선이 있으면 그 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르고요. x는 p, y는 q에 대해서 점근선을 갖고 그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점하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p, q. 왜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을 갖지. 선대칭도 갖고 점대칭도 가져요. 뭐 엄밀히 말하면 얘는 어떠한 친구에 대해서 선대칭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갖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가져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무조건 증가하거나 감소만 합니다. 이게 유리함 성질이고 마지막 무리함수는 별거 없거든. 무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무리함수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무리함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함수는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즉 얘는 2차와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역함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지. 돌아와서 누적된 거 다 제외하고요. 앞에 산 건 다 제외하고 필요한 거 한 것만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수함수는 새로운 성질이 안 나옵니다. 얘는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성질이 있을까가 아니라 얘는 이제까지 내가 4가지를 복습했잖아. 그럼 4가지 중에서 다음 친구는 성질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성질이 뭘까요? 지수함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질이 뭘까? 방금 내가 4개 했잖아. 4개 중에서 어떤 성질을 보라는 걸까? 항상 함수의 성질 1번은 정의역 치역입니다.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뭘까? 정의역 안된 x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 치역은 y의 범위 어떻게 되죠? y의 범위는? y는 항상 양수니까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또 뭐 볼 수 있을까? 항상 특이한 점이 있으면 1을 붙이는데 얘는 항상 지수함수는 x가 0이면 1을 지나기 때문에 항상 0,1을 무조건 지나요. 어떠한 특정한 정점을 반드시 지난다면 의미 생기기 때문에 0,1을 지납니다. 즉 다음 지수함수 항상 0,1을 지나고 또 뭐 있을까?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뭐 있을까? 뭘 봐야 될까요? 다음 친구는 항상 증가하지. A의 범위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기 때문에 A가 1이면 다음 수는 증가합니다. 오른쪽 위를 향하죠. A가 0과 1 사이에서 항상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A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 그래프는 항상 증가만 하고 항상 감소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수를 구하라고 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점근선 맞습니다. 근데 점근선은 솔직히 말하면 이과의 영역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뭔 소리냐면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건 점근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건 이과입니다. 점근선 즉 x축에 대해서 무한히 다하고 있기 때문에 x축 y는 0인 점근선이야. 그러면 지수함수는 성질이 몇 개 없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오는 게 몇 개 없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를 배우면 우리가 이제 이따가 쓰면 안 되는데 원래는 실제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역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사용을 좀 하긴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